천안시 학원연합회 윤성훈 회장님께서 강연해 주시겠습니다. 앞서 공교육의 미션을 짚어보았다면 이번에는 사교육 관점의 창의 융합형 인재 양성과 미래교육 혁신의 과제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닥터윤 영어 학원을 기반으로 한 닥터윤 얼라이언스 교육그룹의 대표, 그리고 교원그룹에서 학원사업 팀장과 대표원장을, 그리고 천안시 학원연합회 회장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윤성훈이라고 합니다.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저는 이제 다소 사교육 관점의 창의 융합형 인재 양성과 미래교육 혁신 과제라는 상당히 거창한 주제를 가지고 있지만, 저도 현장에서 우리 친구들을 같이 만나면서 느꼈던 세 가지의 제언을 한번 해보자 하고 이 자리에 올라왔습니다. 자, 함께 보시면 창의 융합형 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 방식의 변화에서 현재 대한민국의 교육 목표의 변화는 크게 전문 인재, 평생 학습 인재, 그리고 글로벌 인재, 그리고 도전 인재, 마지막으로 시대의 화두인 융합 인재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융합 인재, 나아가서 창의 융합형 인재라는 것을 키우기 위해서 교육 방법도 변화해야 되겠다 해서 바뀐 것이 바로 앞에 선생님께서 가르치시고 우리 친구들은 받아줬고 또 거기에서 시험을 보는 주입식 교육의 지식의 양을 측정하는 정량평가 시대에서 이제는 토론 토의 수업, 프로젝트 수업으로 바뀌었습니다. 이것이 우리 친구한테 어떤 주제를 잡고 또 스스로 리서치를 해보고 친구들과 함께 협의해서 서로 토의하고 토론하고 결국은 나가서 발표하는 이런 토의 토론 발표 수업으로 바뀐 지식의 질을 평가하는 정성평가의 시대로 바뀌게 된 것이죠. 그것이 학교 현장에서 보다 구체화된 것이 뭐냐면 바로 2009 개정교육과정에서 그 유명한 2015 개정교육과정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현재 고등학교 3학년들이 지금 개정교육과정에 이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지금 고등학생들, 중학생들, 초등학생들 모두 다 2015 개정교육과정에 이 영향을 받은 건데, 가장 쉽게 말씀을 드리면 예전에 있었던, 과거에 있었던 문과와 이과의 수업 방식에서 이제는 통합을 시키자, 즉 융합을 시켜보자라는 그런 교육과정으로 창의 융합형 인재를 양성해 보겠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따라서 학제도 개편이 돼야 되니까 공통과목, 일반선택, 진로선택, 전문교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고등학교 공통과목, 일반선택, 진로선택, 전문교과라는 그런 형식으로 바뀌게 되었던 것이죠. 이걸 조금 더 핵심적으로 정리를 좀 말씀을 드려보면, 과거의 자유학기제에서 이제는 자유학년제, 즉 중학교 1학년 전체가 바로 자기의 꿈과 미래에 대한 진로를 잡아보자는 것이죠. 두 번째가 전에처럼 시험만 잘 봐서 되는 그런 결과 중심의 교육에서 과정 중심의 평가 방식으로 바꿔보자, 또 이거를 점진적으로 확대를 시켜보자는 것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좀 전에 말씀드린 정량평가에서 정성평가를 전환을 위해서 학생들이 서로 토론하고 참여하는 그런 수업 방식을 좀 더 확대시켜 나가보자. 그 다음에 여기에서 이제 우리 친구들이 시험만 보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학교 수업을 보다 더 정상화시키기 위해서 수행평가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평균적으로 50%지 과목당 40%에서 60%까지의 수행평가도 현재 열심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고교 학점제를 대비하는 미래의 꿈과 목표에 맞춰서 자기가 스스로 맞는 교과를 선택해 보겠다는 것이 지금 가장 중요한 변화를 핵심으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4차 산업혁명을 준비하기 위한 창의 융합형 인재를 위해서 이제는 문과와 이과적 소양을 가진 그런 친구들로 만드는 융합형 인재를 만들어 보겠다. 또한 수업 방식에 있어서도 결과 중심이 아니라 수행평가 등 다양한 방식들을 통해서 과정 중심 평가로 바꿔보겠다는 것이 변화의 핵심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첫 번째 제언을 좀 드리고 싶은 건데, 바로 지금 보시는 것이 연도별로 수능 과목이 변화가 되고 있습니다. 맨 왼쪽에 국어 과목도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죠? 그 다음에 작년에 또 바뀌었습니다. 올해 고3 친구들은요, 바로 2015 개정교육 과정에 발맞춘 수능을 보기 때문에 공통 과목 그리고 선택 과목으로 나뉘어서 전체적으로 공통으로 보는 것이 있고, 자기의 꿈과 미래에 맞춰서 선택을 해서 과목별로 보는 이런 시험으로 바뀌었습니다. 수학도 마찬가지로 문이과가 구분이 폐지가 됐다는 것이죠. 탐구 영역도 문과 친구들이 사회 과목을
옛날에는 무조건 정했는데 이제는 그렇지가 않고 문과 친구들의 성향이 있는 친구들도 이과 과목을, 또 이과 성향이 있는 친구들도 문과 성향의 과목을 이렇게 교차해서 선택해서 수능까지도 볼 수 있는 시대가 됐습니다. 자, 근데 그 중에서요, 지금 우리 현장에 있는 친구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것이 수학 과목입니다. 올해부터 문이과 구분이 폐지가 되다 보니까 올해 수능부터는 문과, 이과의 친구들이 합쳐서 공통의 수학 시험지를 본다는 것이죠. 지금 창의융합회 인재양성을 위해서 수학이 문이과가 통합이 됐지만 현장에서는 문과 성향의 친구들이 수학을 너무나 어려워한 나머지 수포자가 더욱더 많이 생기고 있다는 게 첫 번째 문제입니다. 그래서 수학을 참 어려워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저도 마찬가지로 태어났을 때부터 수학을 어려워하는 모태 문과 친구입니다. 이런 친구한테 지금의 시대에서 원하는 대학을 위해서 수학을 공부한다? 저 같은 경우는 다른 과목이 아무리 뛰어나다 할지라도 이 수학 과목 때문에라도 미래의 꿈을 포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시대가 돼서 지금 고3 현장에서는 굉장히 크게 아우성을 치고 있다. 이런 것들을 꼭 좀 말씀드리고 싶어서,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여러 가지의 정과 같이 문과, 이과 수학 시험지를 조금 분리를 하든가 아니면 90점, 80점, 7점 이상으로서 하는 절대평가 방식으로 바뀌든가 이렇게 조금 더 변화를 좀 더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첫 번째 주제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고교학점제라는 것은 간단하게 우리 친구들이 진로와 적성에 맞춰서 미래의 꿈을 찾아가기 위해서 스스로 자기가 원하는 과목을 듣게끔 대학교 수업처럼 그렇게 변화를 시키고자 하는 것이 바로 고교학점제인데 2025년부터 시작을 하려다가 지금 2023년도로 좀 더 줄여보겠다라고도 교육부에서는 생각하고 있는 것이 바로 고교학점제입니다. 자, 두 번째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거는 어떤 한 특목고 학생의 성적표입니다. 이 성적표를 보시면 국어 과목을 한번 먼저 보시면요. 1회고사가 있고 2회고사가 있는데 요즘은 1회고사라는 이 표현 자체가 과거의 중간고사입니다. 그 다음에 2회고사라는 것이 바로 기말고사죠. 근데 저희들이 상식적으로 이제 성인이 되신 분들은 이런 성적표를 보신 것도 처음이실 거고 지금 수업 평가 방식이 바뀐 것도 처음 느끼시게 될 텐데 과거처럼 지필평가로서 중간고사, 기말고사라만 모든 평가가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수행평가라는 게 있다고 아까 전에도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여기에서 국어에서도 수행평가가 40%, 수학에서도 수행평가가 40%, 그 다음에 영어에서는 수행평가가 아예 50%나 됩니다. 그 다음에 경제에서 수행평가가 있죠. 다음 장 한번 보시면 여기는 요 특목고 친구들의 여러 가지의 방식들도 똑같이 엄청난 수행평가를 수업 시간에 이걸 완벽하게 해내야만 내신을 딸 수 있고 본인들이 원하는 대학을 꿈을 꿀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죠. 다음번은 특목고만 보여드리는 것이 아니라 일반계 고등학교의 친구의 성적표도 똑같이 수행평가가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많은 수행평가들을 해내기 위해서 어떻게 될 것이냐? 지금 우리 현장에 있는 고등학교 친구들은 참으로 힘듭니다. 앞서 선생님께서도 말씀 주셨다시피 다양한 부분에서 전 참 많은 부분을 공감하게 됐는데 우리 친구들이 현재 생기부 작성을 해야 됩니다. 내신을 따기 위해서 수행평가도 엄청나게 준비를 해야 돼요. 거기에 맞춰서 교내대회 있고 그 다음에 연구과제 발표대회가 있고 나아가서 또한 수능 공부도 해야 됩니다. 이런 친구들한테 과도한 수행평가 때문에 아이들이 무척이나 학교에서 힘들어하고 있죠. 또 어떤 학교는 아예 수행평가 주간이라는 걸 만들어서 그 수행평가를 2주 안에 끝내라. 그러니까 이제 모두 다 바쁘다 보니까 월요일 날에 이 중요한 과목의 수행평가의 숙제를 내주시고 목요일까지 끝내라. 이것이 우리 친구들한테 직접 내신평가 요소가 들어와서 생기부에 들어가서 바로 대학교를 지원하게 되는 이런 것들도 실제로 현장에서 있는 거를 보고 참으로 안타까웠습니다. 또한 이거는 뭐 이렇게 선생님들마다 좀 다르시지만 간혹 가다가 선생님들의 수행평가에 대한 기준점 자체가 조금은 기준점이 미흡하실 수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 학생이 생각할 때는 저 친구는 왜 A고 왜 나는 B일까? 이거에 대해서 우리 친구들은 이해를 못하고 있죠. 이게 바로 지금 많이 회자되고 있는 공정성에 관한 부분들로 우리 현장에 있는 청소년들도 직접적으로 느끼고 있다는 것이 또 다른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이 한 학기가 평가가 끝나다 보니까 학교 생활기록부를 내시를 하기 위해서 자기가 한 학기 동안 했던 자기평가서를 준비하게 됩니다. 또한 선생님이 일방적으로 어떤 친구한테 점수를 주지 않도록 동료평가서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엄청나게 많은 이런 과제 속에서 시험까지 나아가서 이런 것까지 한 학기 평가를 해야 되는데 정말 많이 우리 친구들이 힘들어하고 있다는 게 사실이죠.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꼭 좀 드리고 싶은 게 자기평가서라는 것을 한 학기 단위에 어떤 보고서 양식으로 해보면 어떨까? 그래서 이 보고서 양식으로 만약에 중고등학교도 한번 해본다면 나중에 대학 갔을 때 이거를 리포트로 준비할 때 또는 사회에 나왔을 때 취업을 해서 어떤 연구 프로젝트로 발표하는 그런 기본적인 소양과 자질을 좀 더 청소년기에 키워본다면 어떨까라는 이런 생각을 또 해서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부분이 첫 번째가 수능에서 수학 시험의 어려움, 두 번째 수행평가의 과도함으로 좀 더 우리 친구들한테 실질적으로 도움되는 평가 방식으로의 전환, 이 두 가지를 지금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세 번째, 무크라는 게 있습니다. 이 무크라는 것은 2011년도 미국 스탠퍼드 대학에서 교수님들이 수업하시는 것을 실제로 동영상으로 찍어서 이걸 온라인으로 이제 보여주게 된 건데, 이것이 학습 방법 자체가 교수님이나 학생들이나 서로 쌍방향으로 소통도 가능하고 또 다양한 교수법도 만들어줄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나아가서 MIT나 그다음에 하버드, 구글, 또 더 나아가서 전 세계로 확산되기 시작해서 영국, 프랑스, 독일까지 지금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어진 것이 바로 무크인데, 이것을 우리 대한민국 교육부에서는 2015년도에 K-무크라는 한국형 온라인 공개 강좌라는 것으로 도입을 하기 시작해서 이것이 지금까지 점차 발전되고 확대되어져 왔습니다. 여기에서 좀 더 주요 사업을 보시면 작년 2020년도 7월달 교육부에서 다음과 같은 주제를 가지고 보다 더 확산되게끔 이렇게 이제 많이 준비하고 있는데, 제가 이 K-무크를 통해서 바로 온라인 교육에 있어서 어떤 것이 필요할 것인가를 통해서 연구과제를 실현을 했고 또한 논문까지도 발표를 해봤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창의 융합형 인재 양성을 위해서 무크가 우리 청소년들의 중고등학교에 도입을 해보면 어떨까라는 주제를 가지고 연구 논문을 한번 발표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의 설문조사를 통해서 인구 통계학적인 특성과 또 연구 가설을 가졌는데, 바로 이 무크의 효과가 온라인 교육에서 전반적으로 만족도를 줄 것인가, 이런 것들을 가장 큰 첫 번째 연구 가설을 세워서 일단은 말씀을 한번 고민을 해봤습니다. 이거를 봤더니 아주 흥미로운 결과가 응답자 인지 수준 분포에 있어서 무크라는 것이 상당히 학교 수업의 보완제로서 대체를 할 수 있는 것으로 많은 사람들이 아주 유의미한 결과가 나왔다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재미있는 결과는 한편으로 지금까지 수십 년 동안 해왔던 EBS 강의에 대해서는 굉장히 많이 우리 친구들이 별로 그렇게 선호하지 않는 방식으로 아주 낮은 인지 분포를 보였다는 것도 흥미로운 결과였습니다. 지금 우리 친구들은 정말 좀 많이 다릅니다. 얼마 전에 90년대생이 몰려온다? 아니면은 지금의 MZ세대, 여러 가지 젠더 갈등과 공정성의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는데, 지금의 중고등학생들은 또 틀립니다. 우리 친구들이 인사하는 법을 몰라요. 누구에게 어떻게 해야 될지도 잘 모릅니다. 또한 우리 친구들이 서로 관계성을, 대화를 맺는 것에 참 어려워해요. 그리고 제가 현장에서 친구들과 같이 호흡을 하기 위해서 드라마도 보고 아이돌 그룹의 동영상들도 많이 보고 그러면서 아이들한테 대화를 해보면 대화가 안 돼요. 우리 친구들은 오직 유튜버만 봅니다. 그래서 유튜버, 즉 유튜브 인플루언서가 훨씬 더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그런 세대입니다. 이런 친구들이 이제 대학교 가서 그 다음에 사회에 간다면 지금의 90년대생들, 2000년생들과는 또 다른 문제점들도 분명히 나타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아까 전에도 말씀을 주셨다시피 우리 친구들 인성을 강화하기 위한 교육과 우리 선생님들이 보다 더 열심히 하실 수 있는 교권에 대한 바로 세움, 이런 것들도 꼭 좀 필요하다고 개인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탐색적 요인 분석에서도 이 무크라는 것이 상당히 도움이 될 것이다. 그리고 만족도도 굉장히 높게 나올 것이다. 그런 이제 여러 가지 수준 분포도가 있었고요. 또 군집 지각도 분석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세운 이 가설 검증에 대한 무크가 공교육의 보완 기능으로서 얼마나 효과적일까? 상당히 많은 부분에서 유의미한 결과를 나타냈기 때문에 저는 무크가 앞으로 실현되어질 고교 학점제를 위한 창의 융합형 인재 양성을 위한 교과를 보완하기 위해서도 보다 더 현장에서 좀 더 접목이 되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갖게 됐습니다. 그래서 현재 대학이나
평생교육원에서 주로 실시하는 무크 온라인 강좌를 고교 학점제를 위한 그런 창의 융합형 인재 양성을 위해서 바로 중고등학교 수업에서도 꼭 좀 필요하다. 또한 플립드 러닝이나 블렌디드 러닝 같은 새로운 온라인 공부 방식이 오프라인과 온라인을 잘 접목할 수 있는 그런 훌륭한 교육 체제로 좀 더 변화를 모색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수능에서 수학 과목의 어려움, 두 번째는 과도한 수행평가 방식의 변화, 세 번째는 무크, 온라인 수업의 중고등학교의 확산과 도입, 이렇게 세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여기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